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방송도 시리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제목은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전략과 지혜를 가져. 전략과 지혜를 가져. 그건데요. 요거는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외 140쪽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이제 이 책을 콕 찍어주는 인생과외라는 책을 바탕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이게 인생과외거든요. 인생이라는 어떤 큰 삶이라는 큰 어떤 숲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책을 썼고요.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이제 삶에 대해서 조금 큰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방향 설정을 잘 해보자 이런 의미로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건데요. 제가 상담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좌충우돌하면서 삶에 대한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자꾸 이제 사소한 부분에 얽매여서 삶이라는 큰 숲을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헤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헤매지 않도록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방향을 설정해 보는 그리고 삶이란 큰 그림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할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전략과 지혜를 가져 이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에는 이제 지도가 필요하듯이 삶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 하니까 이제 떠오르는 게 있네요. 사람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래요? 이런 얘기 종종 듣거든요. 자기가 게으르게 살아서 문제된 건 어차피 게으르게 살았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되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만 부지런하면 골병듭니다. 머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머리가 부지런하다는 건 뭐냐면은 순간순간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10번, 1000번, 똑같은 실수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했다. 그러면 고생은 많이 한 거죠. 하지만 머리를 쓴다면은 그 실수를 2번, 3번쯤 했을 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출구를 찾는 게 이제 머리를 쓰는 거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전략과 지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이제 삶이라는 것은 이제 도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이라는 것을 도박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도박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듯이 삶이라는 도박에서 승리한 전략이 또 나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죠. 인생은 도박입니다. 왜냐? 항상 어디에 뭔가를 걸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제 두 종류의 도박이 있습니다. 로또처럼 순전히 운에 의존하는 도박이 있고 카드 게임이나 화투처럼 운과 실력이 둘 다 중요한 도박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마침 그 타짜라는 영화를 봤는데 결국 이건 화투놀이잖아요. 화투 도박인데 화투 도박은 결국 머리 싸움이더라고요. 결국 이게 전략이란 얘기죠. 자, 화투판에서 이제 돈을 따는 데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좋은 패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 게임을 잘하는 겁니다. 로또나 빠찡코 같은 거는 순전히 확률에 의존하기 때문에 누가 게임을 하든 승패의 확률은 같고 따라서 순전히 그날의 운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화투는 아무리 좋은 패를 받아도 상대편의 실력에 따라서 예컨대 삿땡을 들고서도 한 끗의 뻥카드에 당하기도 합니다. 뻥카드는 그거죠. 한 끗인데 1땡인 척, 9땡인 척, 장땡인 척
이렇게 이제 뭔가 자기가 좋은 걸 갖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뻥치는 거죠. 이걸 이제 뻥치는 카드다 해서 이제 뻥카드라고 하죠. 뻥카드에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화투가 인생과 유사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은 도박과 인생은 이런 화투나 이제 카드놀이 같은 이 도박과 인생의 유사점이 뭐냐면 일단 운과 실력이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도박에서 운은 뭐냐면 내가 어떤 카드를 받느냐고 도박에서의 실력이라는 것은 이미 받은 카드로 게임을 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전문 도박꾼 타짜들을 만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카드를 갖고 있어도 돈을 잃을 수밖에 없죠. 이것과 비슷하게 인생에도 이제 운과 실력이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인생에서 운이란 것은 나의 가족, 나의 학력, 재산, 이런 것들, 고향, 나의 나라, 조국 이런 것들 이미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운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실력은 뭐냐? 이런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실력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도박에서 아무리 내가 좋은 패를 가져도 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화투에서 좋은 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패를 운영하는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좋은 환경이나 여건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잘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저 프로 도박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프로 도박 선수들은 어떤 카드를 받아도 경기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최소한 본전 남겨서 다음 게임을 노립니다. 이 사람들 한 게임에 1위 1비 하지 않고 전체적인 승률을 높입니다. 그러다가 간혹 인생 역전에 대박 기회가 나면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기도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 인생 선수들은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서도 삶을 이어가고 최소한의 희망을 남겨서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그들은 한 번에 승패에 1위 1비 하지 않고 전체 인생의 득실을 보고 차근차근 평균 승률을 올려갑니다. 그러다가 종종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맞으며 여기에 모든 힘과 실력을 걸어서 쏟아부어서 천문학적인 성공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만 탓하지 말고 게임 능력을 높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삶의 여건, 조건만 탓하지 말고 인생 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자, 결국 뭐냐? 인생을 도박이라고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전략은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그 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삶이라는 도박에서 승리하는 전략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어떤 인생 문제든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 상담하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맨날 힘든 일 들어주고 그러는데, 다들 저 앞에 얘기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 이러면서 온갖 얘기 다들 하죠. 그러면 제가 듣자마자 한 얘기가 있죠. 모든 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인생사가 복잡하다고들 하지만 사실 별로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인생에서 생기는 모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쩔 수 있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쩔 수 있는 것. 내 마음은 내가 어쩔 수 있죠. 근데 남의 마음은 어쩔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죠. 자, 과거는 어쩔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내가 어쩔 수 있죠. 자, 이렇게. 그 다음 자연현상은 어쩔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나의 인간사는요. 나의 인생, 나의 인간사는 어쩔 수가 있죠. 그죠? 불경기는요. 경기 나빠질까봐 많이들 걱정하는데 불경기를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나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자, 하지만 불경기라도 내가 영업하는 방식, 영업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있겠죠. 이건 어쩔 수 있는 것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나의 삶은 어떤가요? 어쩔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어쩔 수
있는 것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은 어쩔 수 있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의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남의 마음을 어쩔 수가 있나요? 예, 어쩔 수 없죠. 근데 왜 자꾸 자식들이, 남편이, 친구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십니까? 과거를 내가 어쩔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과거를 자꾸 후회하고 있습니까? 자, 자연재해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예,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왜 이미 닥친 태풍과 가뭄을 탓하면서 주저앉아서 넋놓고 있습니까? 불경기를 내가 어쩔 수 있을까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왜 경기 탓하느라고 금쪽 같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습니까? 죽음을 내가 피할 수가 있나요? 예, 피할 수 없죠. 근데 왜 어차피 때 되면 다 죽을 건데 멀쩡히 살아있는 지금부터 죽음만 생각하면서 미리 죽어가고 있습니까? 예. 반대로 내 마음은 어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쩔 수 있죠. 근데 왜 내 마음을 안 고치면서 남의 마음만 고치려고 하냐 이 말이죠. 현재와 미래는 내가 어쩔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소모하고 헛되이 보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영업 태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있죠. 근데 왜 경기만 탓하면서 이런저런 시도도 안 해보고 그저 남들처럼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까? 삶은 내가 어쩔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어쩔 수 있죠. 근데 왜 죽을 걱정에, 아플 걱정에 살아있는 시간마저도 제대로 못 누리느냐 이거죠. 자, 이렇게 어쩔 수 있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쩔 수 있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을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사가 아무리 복잡하고 다단해도 이렇게 지혜와 실천을 가진다면 괴로울 게 없습니다. 사는 게 괴로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잊지 못해서 바꾸려고 하고 반면에 어쩔 수 있는 것은 포기하고 내팽개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에 집착할수록 어쩔 수 있는 것에 소홀해지고 그만큼 상황과 조건은 변하지 않고 삶은 점점 더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더 괴롭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실천을 잘 모르는 우산 장수와 아이스크림 장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우산 장수는 기뻤습니다. 내일은 날이 맑을까 걱정되어 기쁘면서도 우산 장수는 어느 날 비가 오니까 이제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겠죠. 그래서 우산 장수는 기뻐하면서도 혹시 내일은 또 날이 맑을까 걱정되어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이스크림 장수는 비 오니까 아이스크림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짜증만 낼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또 하늘이 겠습니다. 이제 반대가 됐죠. 이번에 우산 장수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이스크림 장수는 날씨 맑으니까 장사가 잘 되었지만 날씨가 또 언제 변할지 몰라서 어딘가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산 장수와 아이스크림 장수는 어쩔 수 있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그리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려 노력하는 이런 지혜와 실천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모르니까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가슴 한켠은 여전히 불안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당연히 괴로워서 도대체 행복할 새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혜와 실천을 아는 우산 장수와 아이스크림 장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떨까요? 자, 이 두 사람은 날씨가 안 좋아도 걱정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날씨는 어쩔 수 없는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쩔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업종을 날씨에 따라 이제 변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스크림 장수와 우산 장수는 우산과 아이스크림 같이 파는 겁니다. 비가 오면 우산 팔고 날이 맑으면 아이스크림 팝니다. 그러니 비가 오든 날씨가 맑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언제나 마음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평과 불만에만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지혜와 실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장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운명할 때 명이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것에 편안해지는 것을 편안을 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이란 것은 매 순간 어쩔 수 있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쩔 수 있는 것은 온 힘을 집중해서 실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삶은 끝없는 구도의 길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에 안달하지 말고 어쩔 수 있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뭐 크게 이제 전략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설명드렸는데, 또 제가 상담할 때 많이 얘기하는 전략은 이겁니다. 종종 하는 얘기인데, 한 번 실수는 괜찮다. 경험이니까. 근데 자꾸 실수하면 바보다. 예. 그래서 실수해서 교훈을 얻으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삶의 전략으로 만든 건데, 뭐냐면은, 뭔가 인생이 자꾸 살다 보면 뭐가 잘 안 되고 고이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자꾸 실패와 실수를 할 때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또 저희 전략 중에 하나인데, 삶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반성을 하라는 거죠. 그럼 반성은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을 파악했으면 개선책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원인 파악, 첫째 원인 파악, 두 번째 개선책, 이 두 가지를 마련해서 실천해 나가는 게 바로 이제 반성이죠. 그래서 반성할 줄 알면 실수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하면 할수록 발전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보죠. 저는 이제 제 상담했던 분 사례인데, 이분이 이제 현금으로 사업하는 일을 하는데 자꾸 물건 대주고서 미수금이 너무 많은 거죠. 미수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미수금이 막 수억 정도 돼가지고 막 이제 사업이 힘들 지경으로 파산할 수도 있을 지경으로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사업한 지 몇 년, 6, 7년 그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물었죠. 그러면 물건만 받아가고 돈을 안 낸 사람들의 특징 한번 쭉 적어보세요. 이랬더니 이제 쭉 적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제가 또 물었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다가 의외로 돈을 잘 낸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또 쭉 적었죠. 적어놓고 나니까 이분이 이걸 미처 모르고 살았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느냐면은 물건만 받아가고 돈 많이 떼먹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하더라 이거죠. 내가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데 어쩌고 저쩌고. 첫째, 자기 자랑이 심하다. 두 번째, 말이 많고 엄청 친한 척한다. 괜히 와가지고 막 말 많고 친한 척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옷이 화려하다. 예, 옷차림이 화려하다. 차도 좋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 다음에 호언장담한다. 지금 내가 어디서 무슨 큰 거 공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이런 식으로 쭉 하더라 이거죠. 이게 이제 물건 받아 돈 안 갚은 사람 특징이었고, 반대로 이제 의외로 돈 잘 갚은 사람들의 특징 쭉 적어보라고 하니까, 첫째, 행색이 수수하다. 그렇게 돈 있어 보이지도 않고 아주 평범하더라 이거죠. 두 번째, 말이 별로 없다. 필요한 말만 하더라 이거죠. 얼마 단가 얼마짜리, 얼마 물품을 얼마나 달라, 이런 얘기만 쭉 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다지 친절한 척 하지 않더라. 그냥 필요한 말만 하니까 말도 별로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딱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도 잘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자기 얘기는 공사 끝나고 나서 하더라. 그런 특징을 쭉 그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물었죠. 자, 그럼 이런 특징이 나왔는데, 다음에 또 누가 이제 물건 외상으로 물건 받아갈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은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이런 특징 돈 떼먹은 사람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면 안 해줘야죠. 그래 뭐 이런 얘기 쭉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반성이죠. 첫째, 그동안의 실수의 경험에서 돈 떼먹은 사람과 잘 떼먹은 사람의 유형을 파악했죠. 이렇게 파악해 놓고 나서 이제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한테 속았을까? 이분이 이제 겉보기에 쉽게 속는 성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말이 화려하고 행색이 화려하면은 쉽게 먹는 성향이 있다는 걸 이제 자기가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원인 파악이죠. 두 번째 대책은 뭡니까? 겉보기보다 그 사람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에 집중한다. 이게 이제 대책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는 반성입니다. 원인과 대책. 하여튼 뭐 이건 이제 상담할 때 제가 많이 항상 해드리는 얘기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남한테 항상 뭐 돈도 잘 빌려주고 이제 남들한테 뭐 잘해주고 이제 뭐 자기 시간 비용 들여서 엄청 남들에게 해주는데 자기는 항상 이용만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사는 게 힘들고 지치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도 제가 물어봤죠. 이거 자꾸 이런 일이 난다는 건 내가 뭔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이용해 먹은 사람의 특징을 쭉 적어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첫째 뭐 자기 필요할 때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그래서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다. 첫째. 두 번째. 필요할 때는 나한테 온갖 칭찬과 뭐 아양을 다 뜬다.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필요할 때는 연락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하여튼 이런 세 가지 정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또 물어봤죠. 그러면 좋았던 사람의 특징 한번 적어보세요. 이러니까 좋았던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나한테 먼저 연락한다. 첫째. 두 번째, 내가 말을 꺼내지 않아 내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뭐가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쭉 나왔죠. 결국 뭐냐?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은 앞으로 사람 만날 때, 자, 힘들게 했던 사람의 특징, 아니면 나한테 좋았던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구분했으니까 이제 알 수 있겠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인간관계 하는 건 이제 잘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유형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이제 가까이 안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좋았던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친하게 지내면 되겠죠. 그럼 인간관계가 갈수록 풍성해지겠죠. 자, 이것도 이제 반성인데, 내가 뭔가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면은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인을 찾아보고 대책을 만들어 보는 거. 이게 이제 반성의 과정인데, 그래서 반성할 수 있다면은,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해도 그게 다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삶에도 이제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뭐 일단 오늘 얘기한 걸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삶은 일종의 게임과도 같고 도박과도 같습니다. 도박인데 실력이 필요한 도박이죠. 사람들은 인생에서 운만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도박과 비슷해서 운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조건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실력이 중요하다. 자, 이 실력이 바로 이제 인생의 전략을 세울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실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인생의 전략은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오늘 그 구체적인 전략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 한 얘기는 인생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도박과 비슷하기 때문에 실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실력이 바로 이제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두 번째로는
인생의 전략으로서 어쩔 수 있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얘기인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쩔 수 없는 것에 안달하지 말고 어쩔 수 있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 예. 어쩔 수 없는 것과 어쩔 수 있는 것 잘 구분하고, 어쩔 수 없는 것에는 안달하지 말고 어쩔 수 있는 것에는 게으르지 말라. 어쩔 수 없는 것에 자꾸 마음이 끄달릴 때는 EFT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반성의 전략. 인생에서 실패할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경험하면 반드시 실패와 실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패와 실수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으면은 인생은 자꾸 발전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실수에서 교훈을 얻는 전략이 뭐냐? 바로 반성이다. 이걸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그 반성하는 방법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원인을 찾고 두 번째, 대책을 마련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째, 인생은 도박과 같아서 실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실력은 바로 전략을 세울 줄 아는 능력이다. 두 번째, 어쩔 수 있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어쩔 수 있는 것을 열심히 실천해라. 이게 이제 인생의 전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성할 줄 알라.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삶은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들 너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사는 분들이 엄청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든 겁니다. 삶이 힘든 게 아니라 전략 없이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성취도 없고 되지도 않고 좌절만 됩니다. 좌절하는 이유는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삶에도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